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실생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옵션을 가능하게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러니까는 2008년에 리더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2010년 이후부터는 정책들이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꺾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와이에서는 되게 재밌는 것이 쿠푸나 케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자기 그 주도와 관련이 되는데요. 실제로 쿠푸나라는 말은 하와이에서는 이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하네요. 쿠푸나. 쿠푸나에서는 이 쿠푸나라는 뜻은 친척 혹은 친인,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친인들이 돌봄을 제공하면은 하루에 70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이제 자기 주도로 설계를 한 거죠. 이 하와이에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봄에 그 직접 돌봄의 인력으로 유입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셨은 분 들어보시겠지만은 정부가 혹은 공공이 직접 돌봄을 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지나가고 돌봄의 의무를 느끼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의무를 다하도록 국가가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정책이 앞으로 바뀔 거다. 이게 이제 돌봄이라는 돌봄 윤리 혹은 돌봄 정책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자기주도하고 엮여가지고 나타나는 모양새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하와이 내용이죠. 그다음에 하와이는 이렇게 진행한 것은 2017년입니다. 이 제도가 나온 것은. 그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장기 돌봄 시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호주에서 하고 있는 NDIS 있죠? 호주가 이제 보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험 형태로 진행하는 내용들을 여기가 상당히 그대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달러 소득에 0.5달러씩 원천세를 거두어 가지고 돌봄에 쓰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해서 현금을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워싱턴 2019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리건은 사실은 오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오리건의 재가돌봄위원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규정을 하고 주 전체 차원에서 활동지원사를 등록하게 만들고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용을 서류상으로 이 위원회가 책임을 지게 하면서 이 인력 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돌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주가 커미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봄 인력을 모으고 돌봄 인력의 고용주는 이 커미션이 되고 위원회가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을 플랫폼에 올려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오리건의 이야기인데 여기 오리건도 2010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캘리포니아가 개별 예산을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리저널 센터에서 진행한다. 2013년부터 진행됐던 내용이죠.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에서 개별 예산을 지적장애인들에게 진행하는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CMS에서 2014년에 실적으로 돌봄 계획을 개별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뭐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법제화하는 거예요. PCP를 활용해야 된다.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에 홈 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 웨이버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PCP가 되면 이것 자체를 그냥 자기 주도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자기 주도를 설계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PCP를 여기에 결부시키면 이게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주도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자기주도 옵션은 더 이상 주 차원의 개별 추진 사업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 차원에서 CMS가 PCP를 깔도록 진행을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전체 홈 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 웨이버는 자기주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PCP가 제대로 결부되게 되면. 이제 요게 2014년에 요런 뭐죠? 그 CMS에서 진행하는 세팅 룰, 새로운 세팅 룰이라고 진행하는 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7년 후에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2021년, 22년부터는 PCP를 연방정부의 돌봄 예산이 들어가는 돌봄 서비스에는 PCP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개별 지원 계획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결국은 어떤 형식이 되든지 내용은 자기주도 형식을 자기주도의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정책상의 변화들이고 기타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협회들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퇴자협회에서도 자기주도가 서비스 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회, 후견인 협회 쪽에서도 지원 의사결정으로 지원 의사결정으로 후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원 의사결정 자체를 강조하면 이것들은 자기주도가 성장하는 거죠. 후견이 대치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이제 지원 의사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은 지원 의사결정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의료 절차에 대한 동의 혹은 결혼, 계약 체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클이 함께하는 것을 지원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죠. 이제 PCP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요 후견 쪽에서도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소위 지원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주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기주도를 막는 요소들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 자기주도를 막는 요소들. 이거는 결국은 공급자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공급자 이슈예요. 다 공급자 이슈인데 공급자 이슈의 주 내용이 소위 공급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급자의 노동자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자기주도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